어제 내란 특검의 법무부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영장에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혐의 사실이 무엇입니까? 뭐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긴 하지만 그 지난 내란 과정에서 검찰을 동원하려고 했는지, 검사들을 왜 보내려고 했는지, 그 다음에 구치소에 어떤 수용 여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2.3 불법 계엄 선포 직후 밤 11시 30분에 박성재 전 장관이 간부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1979년 11.6대 전두환이 계엄사 합수부장이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이번 계엄에서 합수부장 내정자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예. 윤석열의 충암고 후배인 여인영 전 예. 방첩사령관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합수부 검사 파견 지시는 제2의 전두환 윤석열, 제3의 전두환 여인영, 이 사람들에게 부역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내란 가담 행위 정말 기가 막힙니다. 다시는 법무부가 내란에 가담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가역적인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관님, 건진법사 전성배 씨 압수수색에서 나온 현금 5천만 원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를 검찰이 유실했습니다. 관봉권 한국은행 발행 날짜가 2022년 5월 13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사흘 뒤입니다. 김건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진법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돈, 윤석열 정권의 핵심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권 핵심이 연루된 초대형 부정부패 사건을 덮기 위한 정치 검찰의 증거 인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이 사건 보도가 나온 직후에 대검에다가 엄중한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에서는 감찰 시작한 직후에 바로 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은 올해 4월 말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 보고됐습니다만 감찰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의 연관 사건인 이 사건, 김건희 특별법의 근거에 특검이 수사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사건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특검이 수사할 경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법무부가 윤석열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 김현우 전 구치소장을 지난 8월 인사조치했습니다. 인사조치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변호인이나 또 관계자들 접견 과정에서 약간의 좀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 갖고 어쨌든 서울구치소의 또 인적 쇄신과 또 기강 확립을 위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네, 예. 저는 인적 쇄신이 아니라 이게 감찰을 통해 문제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2월 강의구 전 1부속실장의 윤석열 접견 시에 휴대전화 반입이 있었죠? 예,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네, 구치소장이 허가한 것입니까? 허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휴대전화 반입은 그 자체로 내란 수계의 증거인멸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형집행법 132조에 따라서 수감자가 허가 없이 통신기기를 지닐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구치소 교정본부 산하에 사경이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고요. 명백하게 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네. 장관이 이번 주에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거부 CCTV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의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 의결이 된다라면 CCTV 공개하시겠습니까? 예, 그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의 어떤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걸 일반에 공개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에서의 뭐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결한다고 하면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좀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윤석열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내란 수계 피고인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분명하게 이 내란 수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건들을 지난 12월 3일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복귀해 보자면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조차도 과분합니다. 윤석열 수감자 관리 제대로 해주십시오. 이제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규백 국방부 장관님. 네, 국방부 장관입니다. 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26일부터 시행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료와 같이 군 공항 주변의 고도 제한 지역의 건축물 제한 높이 기준을 기존의 가장 낮은 지표면이 아닌 자연 상태의 지표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 제한 높이가 상향되어 성남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사업성도 좋아지고 또 주민들의 주거 복지가 강화될 것입니다. 장관님 잘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됨으로써 아마 해당되신 분들의 그 분담금이 약 5천에서 9천만 원 정도 덜 내게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성남 고도 제한 완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빠른 공약 추진에 대해서 성남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장관님,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13년 롯데타워 건설 때 서울공항 관련 활주로 각도가 2.71도 변경됐죠. 네, 그렇습니다.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라서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고시를 통해 해제를 했습니다. 문제는 비행안전구역 변경에 대한 고시는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고도 제한을 완화했어야 할 일부 지역이 현재까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변경 절차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고 언제까지 고시를 마무리할 예정입니까? 제1롯데월드가 신축이 그러니까 동편 활주로가 시작된 게 2009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근데 이때 이 상황에서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당시에 했던 겁니다. 전투기까지 KA-1 전투기까지 성남공항에서 원주공항으로 이전까지 하면서 이 동편 활주로를 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성남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는데 아직까지 그 해결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변경 지역 도형의 문제는 일단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15비 성남 비행장에서 아마 심의를 할 예정이고 또 이게 올라오면은 합참에서 심의를 하고 합참 심의를 거쳐서 국방부에서 심의를 완료해서 9월 중으로 완료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네. 조속히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를 해주셔서 추가적인 고도 제한 완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 외에도 성남시의 용역 연구 결과 성남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추가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활주로 동측을 통한 비행기 선해 접근 경로를 서측으로 바꾸면 원도심과 주택가가 많은 활주로 동측에 고도 제한 완화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특별 선해 접근 방식을 도입하는 겁니다. 지형적 요인을 고려해 비행기를 특정 경로로만 접근하도록 하면 비행안전 5구역의 고도 제한 완화가 가능합니다. 이런 조치는 김해공항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행기가 착륙할 때 필요한 최소 강화 고도 MDA를 현실화하는 겁니다. 현재 보수적으로 설정된 최소 강화 고도 310.9m를 적정 고도인 286.5m로 조정하면 고도 제한 완화가 가능합니다. 장관님, 이 세 가지 방안 국방부에서 적극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실에 별도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이 군 공항은 일반 공항 민항 공항과 달리 이카오의 그 국제 항공 기준 기구에서 그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FAA 미국 항공청에서 이 준용을 해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일반 공항하고 준용해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전쟁 때 어떤 특정 지역으로 활주로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동서남북 좌우로 동시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성남 주민들의 약 58%가 불편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최대한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만은
쉽지 않다는 것을 좀 먼저 네, 말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장관께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좀 특별한 검토를 요청드리면서 현재 김태년 의원께서 이제 대표 발의하고 저도 공동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이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저도 군사시설 안전보장이라는 범위 내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법안 개정 좀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게 좀 챙겨봐 주시길 알겠습니다. 군의 부탁드립니다. 작정성 검토에 큰 지장이 없는 한은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성남 시민들은 국가를 위해서 많은 것을 인내해 왔습니다. 이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성남 고도 제한 완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립니다.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